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응원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자 삶의 중요한 질문, 바로 100세 시대, 어떻게 해야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요즘은 100세까지 사는 것이 더 이상 꿈속의 이야기가 아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되었죠. 의학기술의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 덕분에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그 길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으며 충만한 기쁨으로 채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그 깊은 고민의 답을 찾아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시니어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고 추구하지만 행복은 마치 손에 잡히지 않는 무지개처럼 때로는 모호하고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이것만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하고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저절로 찾아오는 마법 같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행복은 오히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만족감, 마음의 평화, 그리고 소소한 기쁨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귀한 선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니 행복을 느끼는 방식과 조건 또한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 더 없는 행복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평생 꿈꿔왔던 여행을 떠나는 자유로운 순간이 행복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말하는 행복을 쫓기보다는 나 자신만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깊이 탐색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노력, 그리고 그 행복을 삶 속에서 꾸준히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태도일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훌쩍 넘어서는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죠. 이는 의학기술의 발전과 보건 환경의 개선이 가져온 인류의 위대한 성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행복감은 OECD 국가들 중에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특히 중년 시기를 지나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행복감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통계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멀어진 듯한 고립감,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 등이 노년의 행복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들으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질 수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 어려움들을 충분히 극복하고 남은 삶의 시간을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게 채워 나갈 수 있는 지혜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 나서는 태도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건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볼까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경제적 안정입니다. 이것은 아마 많은 시니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며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느끼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고 나면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년기에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문화생활이나 취미 활동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노후 소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은 물론이고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준비해온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 혹은 안정적인 자산관리 등을 통해 은퇴 후에도 꾸준히 유입되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아직 노후 자금 계획이 불확실하다고 느끼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금융 전문가나 노후 설계 전문가와 상담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이고 현명한 재정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인 걱정이 줄어들면 정신적인 여유가 생기고 이는 곧 마음의 평화로 이어져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하고 삶을 즐길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인 것이죠. 두 번째 조건은 건강 유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하고 싶은 것이 산더미처럼 많아도 몸이 불편하고 아프면 행복하기 어렵겠죠? 건강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잘 관리해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에 더욱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내 몸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고 혹시라도 발견되는 질병의 징후가 있다면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이 최선이며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는 병을 키우지 않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규칙적인 운동은 근력을 유지하고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걷기, 스트레칭, 수영 등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또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 위주로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불필요한 과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도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우니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사회적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이 독립하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등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 오랜 친구들, 새로운 이웃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감을 높이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벼운 안부 전화 한 통,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따뜻한 관심,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모임, 또는 종교 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성해지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관계 속에서 의미와 행복을 찾게 마련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네 번째 조건은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은퇴 후에 갑자기 여유 시간이 많아지면서 뭘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거나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귀한 시간을 나 자신을 위해 의미 있게 활용한다면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부터 꿈꿔왔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두었던 취미 활동을 이제라도 시작해보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의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뜨개질이나 도자기 공예,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도 성취감을 주고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학습 활동은 뇌 건강을 활성화시키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한다는 기쁨과 성취감을 안겨줍니다. 또한 자신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지역 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매우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 큰 행복은 없을 거예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새로운 것에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삶의 에너지를 계속 채워 나갈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즉 제2의 인생을 활짝 여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 조건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슬픈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질병, 이별, 경제적 문제 등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힘든 순간들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대처하려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난 세월 동안 이로운 성과와 경험들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나간 날들의 아쉬움이나 후회에 갇히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오늘도 행복할 거야. 하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작은 습관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 하나가 삶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개인적인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노력과 관심도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100세 시대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가는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 경로당, 문화센터 등의 시설들을 더 많이 확충하고 어르신들의 흥미와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며 이러한 정보들을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각 지역의 지자체에서도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며 외로움을 해소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성 강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리 활동 지원, 자원봉사 연계, 평생 학습 강좌 개설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어르신들을 단순히 보살핌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깊은 지혜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소중한 존재로 존중하고 세대 간의 벽을 허물어 즐거운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노력과 함께 시니어 여러분 스스로도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으며 삶의 의미를 계속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를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 성장, 그리고 디지털 혁명을 이끌어온 5, 60년대생 베이비붐 세대들이 새로운 노년층으로 활발하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진취적인 가치관과 다채로운 경험, 그리고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노년층이 어떻게 하면 개인의 삶의 질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며 활기찬 노년기를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니어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라는 노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경제적인 불안감 없이 여유롭고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웃음꽃 피우며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살려 사회에 기여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삶의 활력을 잃지 않는 삶을 꿈꾸실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경제적 안정, 건강 유지, 사회적 관계, 의미 있는 활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는 5가지 핵심 조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노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고립은 결코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기업, 시민단체, 그리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맞는 대화법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며 편견 없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낄 때 무시하거나 답답해하기보다는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도와주는 작은 관심과 배려가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과거를 만들어 오셨고 지금도 현재를 함께 살아가고 계시며 미래 세대에게 소중한 지혜와 영감을 주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삶의 지혜는 그 어떤 젊음보다도 가치 있고 빛나는 자산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이 5가지 핵심 조건들을 하나씩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서 100세 시대를 정말 행복하고 활기차게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만의 의미로 가득 채워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배움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100세 시대를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